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단원을 좀 바꿔서 시장론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시장론 처음 제가 잡아놓은 게 경기변동이론이죠. 경기변동은 시장론에서 나오는 파트라기보다는 경제론 뒷부분에 나오는 파트인데, 내용이 이렇게 싹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용어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테마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부동산 경기변동이론입니다. 부동산 경기 아시죠? 좋냐 나쁘냐? 경기 좋다 나쁘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그 이론하고 아주 비슷해요, 얘기가.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것 자체의 의의는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강, 좋고 나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현상을 경기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약간의 정의가 필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소위 이 부동산 경기라고 할 때 협의와 광의로 나누기도 합니다. 협의 그럼 좁은 의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 경기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5글자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주거용 건축이다.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경기다. 그러면 주택 건축 경기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걸 이제 부동산 경기, 협의 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실제 이 경기 변동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밑에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게요. 중간에 보시면 강하게 배를 가르는 중간선이 딱 있습니다. 이 중간선을 우리가 추세 수준이라고 불러요. 이 추세 수준은 쉽게 이해하시려면 평균점,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평균, 중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를 기준으로 해서 경기가 파도를 칩니다. 위아래로 이렇게요.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그때 각 부분의 명칭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히 외우셔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봉우리 점 보이네요. 무슨 점? 정점. 그리고 바닥점은 저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이 정점과 저점을 놓고 경기가 순환 반복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먼저 보시면 다시 여기서 저점이죠. 저점에서 저점까지 국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걔를 이제 정점을 기준으로 반을 나눴을 때 총 몇 개요? 4개의 국면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 국면을 뭐라고 부르는지를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외워보세요, 한번. 바닥을 찍고 컨디션 올라오는 시기가 나오는데 여기를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회복을 하면 경기가 오름 추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평타를 지나서 위로 팡 터지는데 이 시기를 상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상향은 소위 우리가 호황이라고 부르는 시기고, 호황에서 정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얘를 후퇴라고 부르는 거죠. 후퇴. 그리고 후퇴하다가 완전히 밑으로 박아버리는 국면을 하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경기 변동은 4개네요. 회복, 상향, 후퇴, 하향이다. 오름 추세, 회복과 상향, 내림 추세, 후퇴와 하향이다. 자, 4가지인데 외우실 때, 기억을 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바닥을 찍고 컨디션 어떻게? 컨디션. 회복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죠. 찍고 컨디션을 회복했다. 자, 정점 찍어볼까요? 그러면 상향 치고 정점 찍고 컨디션 어떻게?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때를 이제 찍고 한 발 후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찍고 컨디션 회복, 상향, 찍고 한 발 후퇴, 하향으로 이어지죠. 그럼 이렇게 4가지 국면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하향하고 바닥점 찍을 텐데 얘를 무슨 점? 저점이라고 하고요. 다시 여기에 정점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자, 그림 밑에 1번 동그라미. 그러면 하나의 정점에서 또 다른 정점으로 오는 요 시기, 요걸 이제 소위 영어로 사이클이라고 하는 주기라고 부르는 거고, 정과 저 사이에 파도의 높이가 딱 있습니다. 자, 그 높이를 우리가 소위 진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경기는 주기와 진폭, 정점과 저점, 그리고 회복, 상향, 후퇴, 하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이런 용어 정리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죠. 자, 32번 넘어와서 그럼 이제 경기 변동으로 어떤 내용들을 시험에서 다루는지 하나하나 접근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유형이 나온다 이거죠. 경기 변동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형태를 크게 4가지로 보겠습니다. 이 4개를 시험에서 주로 내는 거죠.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노멀한 걸 순환 변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환 외에 3개가 더 있네. 그래서 보니까 추세, 계절, 불규칙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은 크게 네 가지다. 시험에서는 어떤 사례를 하나 줍니다. 자, 매년 12월이 되니까 건축의 허가량이 줄어든다. 넷 중에 뭐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례를 읽고 이 네 중에 무슨 변동이다 라고 찍어내는 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그 의미를 살짝 이해하시고 필요한 거 한두 가지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내용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순환 변동이다 이거예요. 순환 변동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봤죠. 이거예요, 이거. 그냥 경기가 이렇게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를 순환 변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뭐뭐 국면을 반복한다. 하향, 회복, 상향, 후퇴의 순차 국면을 반복하는 걸 순환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땡땡 국면, 회복 국면, 하향 국면, 2분기를 지나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노멀한 순환 변동입니다. 근데 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종류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변동 요인 보시면 그걸 추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추세 변동은 이름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 자, 장기적 변동이라는 거. 추세라는 게 어떤 과거의 흐름을 추세라고 하는데 그 오랜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장기적 주기의 변동을 의미합니다. 자, 몇 년요? 30에서 50년. 이때마다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가 생기고 지역이 생기면 30년마다 재건축, 재개발하거든요. 그럼 요때 경기가 요동을 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딴 것보다는 이 재랑 재 기억하시면 되겠네. 얘를 추세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변동. 자, 바로 계절적 변동인데 시험 많이 나오니까 별표. 계절적 변동은요, 때마다 돌아오잖아요, 계절이. 그럼 이게 순환적이다, 비순환적이다. 순환적이죠. 주기적이다, 비주기적이다. 주기적이고.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명확한 주기성을 가지고 계절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시험에 낼 때는 뭐 크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쓴다고요. 매년 땡월. 매년 몇 월? 12월. 뭔데? 겨울이요, 겨울. 겨울이니까 건축 비수기야. 12월이 되면 허가량이 줄어들어. 그럼 무슨 변동이다? 계절 변동이죠. 계절 냄새가 아주 물씬 납니다. 지문에서. 그리고 대학교 주변에 원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험에서. 방학을 주기로 대학교 주변의 원룸에 공실이 많아진다. 애들이 말이죠. 여름, 겨울 방학이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여름, 겨울, 12월 겨울, 5월 봄, 10월 전세 수요, 가을. 자, 다 계절적 변동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불규칙이 있는데요. 불규칙은 무작위적 변동, 예기치 못한 사태로 발생하는 비순환적 변동이다. 갑작스럽게 팡팡 나타나는 거죠. 불규칙, 무작위 또는 얘를 랜덤이라고 하죠. 소위 영어로. 그랬을 때 이 불규칙 변동은 대책, 규제, 정책이 나옵니다. 누구 나오는 거? 정부.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확 발표해버려요. 갑자기. 12.7 부동산 대책이 슝 나와요. 그러면 그 정책을 주기로 커브가 막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나 정책 나오면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경기 변동의 유형이죠. 자, 그 다음 테마가 넘기시면 국면별 특징입니다. 아, 얘가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그리고 학습하실 내용이 좀 많고 양도 많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실 텐데 국면별 특징은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시작을 할 거예요. 두 가지 국면으로 나눌 건데 이제는 경기를 수축과 보다 확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이번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이 V자 형태로. 여기 저점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점 찍어 놓고 국면별 이름 한번 잡아보자면 첫 번째 여기 어디다? 정점 찍고 내려오는 후퇴. 자, 그 다음은 바닥 치는 하향. 바닥 찍고 컨디션 어떻게? 회복. 그리고 그 다음은 빵 터지는 상향이면 네 가지 구별되죠.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있는데 왼쪽 국면은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죽어나갑니다. 오른쪽은 경기가 대박 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좌우로. 데칼코마니처럼 딱 반반이 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왼쪽에 두 가지를 무슨 국면? 수축 국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은 경기가 휙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를 확장이라고 부르자는 얘기죠. 야, 이거 공식이에요. 수축 국면은 후퇴 플러스 하향이다. 그림 옆에 2번 동그라미 있는 거 체크하셔야 돼. 확장도 공식이에요. 확장은 어디? 회복 플러스 상향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국면별 특징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상식적으로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자, 가령 수축 국면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경기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사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한다. 또 수요만 죽나? 공급도 죽지? 그럼 여기서는 건축의 허가 건수가 어떻게? 감소한다. 수요도 없고 공급도 없어요. 후퇴나 하향은 정말 암흑의식입니다. 그런데 안 팔리니까 물건은 남아 돌아. 그래서 공실만 유일하게 증가한다가 정답이죠. 자, 조 내용을 그대로 뒤집으면 얘가 되죠. 확장은 어떨까요? 수요가 늘어나 대박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가 건수 늘어나 건설 경기 살아난다고요. 그러면 물건 쭉 팔리겠죠. 그럼 공실이 어떻게 해요? 줄어듭니다. 자, 이게 이제 좌우의 기본 특징이죠. 그렇게 기본 베이스 2개 깔아놓고 이제 본격적인 테마 2가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먼저 물어보는 게 각 국면 있죠. 여기서 거래를 할 때 수요자 힘이 세냐 공급자 힘이 세냐 이걸 물어봐요. 매수 우위냐 매도 우위냐. 자, 그걸 갖다가 누구 우위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수 우위 매도 우위. 자, 먼저 후퇴 하향 국면을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수요가 다 어때요? 수요가 죽는 국면이죠. 여기도 수요 감소, 여기도 수요 감소. 그럼 수요자 귀해질 거 아니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면 수요자들이 대접받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 후퇴나 하향은 공통적으로 누구 우위다? 매수 우위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시험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 회복이나 상향은 말이죠. 아따, 수요 많아집니다. 수요자가 많아지면 누가 갑이다? 가진 사람이 갑이지. 그럼 누구 우위? 매도 우위야.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왼쪽의 수축 국면은 매수 우위, 오른쪽의 확장 국면은 매도 우위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 기존 가격을 물어봐요. 즉 얘가 사례 가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게 수축 국면이라고 하자고요. 뭐 하향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불황이요, 불황.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하는 요 부분에서 오늘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오늘 아파트 거래할 때는 기존에 거래되었던 가격이 참고가 되겠죠. 조사해보니까 3개월 전에 이미 거래가 됐네? 그게 1억 원이네? 그럼 1억 원은 우리가 사례 가격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때 거래할 때 1억 원 가격을 참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시면 요 국면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수요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아무리 비싸게 줘도 기존의 3개월 전의 가격보다는 비싸게 줄 수는 없지. 왜? 내림 추세니까. 그랬을 때 이 가격이 탑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탑점?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상한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퇴 국면이나 하향 국면은 후퇴나 하향은 기존 가격보다 내림 추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기존 가격이 탑점인 상한선이 되는 거예요. 얘는 어떨까? 자, 얘는 가격이 어떤 추세요? 오름 추세죠. 그러니까 기존에 거래되었던 가격이 여기라면 이것보다는 비싸게 거래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하한선에 찍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도 두껍게 해놓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매수 우위, 그리고 여기서 상한선 나오는 거, 그리고 확장 국면에서는 매도 우위, 그리고 여기서는 하한선 얘기 나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정리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기 변동의 국면별 특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경기 변동을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장론 출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